부동산의 가치를 만드는 좋은 설계, 럭셔리, 그러니까 재미있는 설계를 했을 때 가치도 있어. 근데 심지어 용적률을 보너스로 줘. 브라보, 브라보. 그래서 용산 이 프로젝트, 그래서 용산에 대박이 났다. 뭐 이현웅님을 만. 토파 만드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빵물습니다. 꿈인 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읽어주는 건축가. 드디어 용산 대박 났습니다. 용산 대박 난 뉴스라고 아셔야 돼. 요거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용산에 사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예술적 디자인 아파트 지으면 용적률을 상향해주겠다. 이게 없는 법은 아니었어요. 특별 설계, 특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있죠? 용산에 어디 있죠? 한강로가 특별 계획 구역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설계를 하면 용적률 상향을 해주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은, 그러니까 이런 데죠. 여기 보시면 역 주변에 여기 빨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설계를 해라. 그럼 특별한 유니트, 그리고 이제 인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설계 계획 구역. 그거에서 지구 단위 하는 거죠. 요 지구 단위, 요거 지구 단위. 그러니까 지구 단위의 이제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구 단위. 여기도 좀 지구 단위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구 단위를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각자 알아서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디자인 부분을 넣은 거야. 특별한 설계를 하세요. 특별한 설계. 일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지구는 아니죠. 업무 지구와 같은 거예요. 용적률 500%. 그래서 용적률 상향도 해주고 지구 단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한강로가 이래요. 특별한 설계를 한 거야. 그래서 뭐 주상법 갑이 있고 뭐 일반 아파트가 없습니다. 인면도도 그렇고 뭔가 업무 시설과 오피스텔과 상가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도 아직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확대한 거야. 확대. 그러니까 디자인 자유구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런 디자인들이 많아요. 이런 디자인. 마켓홀이 있네요. 마켓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설계를 이제 권장하는 거야. 서울시를 디자인 서울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죠. 그러면 뭐 공사비 많이 드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저 외벽 콘크리트에 페인트 칠하는 일반 벽실 구조 아파트 싸게 짓지 뭐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 똑같은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설계를 해라. 그러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 1.2배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영등포에 뭐 세종연구소, 노들서 이런 부분들에 특별한 설계를 할 경우에 왜 특별한 설계를 하면 공사비가 상승하잖아.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을 커버해주는 용적률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디자인이 먹힐 수 있는 동네가 어디냐? 그렇죠. 동네가 어디냐? 용산입니다. 용산. 이 법을 만든 거는 용산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든 건 아니죠, 사실은. 특별계획구역을 좀 대중화시키는 거죠. 대중화. 그냥 알아서 특별설계계획구역을 지구 단위 막 하고 막 너무 어려웠어. 그게 아니라 그래? 그 디자인 너 잘할 거야? 그 심의 받아서 용적률 사냥이 맞는지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브라보. 그러면 용적률 상향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죠. 역세권에 용적률 상향하니까 공공기여해. 50% 내놔. 그러면 뭐가 용적률을 많이 준 것 같은데 뭐 임대 아파트 넣어야 돼. 뭐 해야 돼. 뭐가 자꾸 서울시가 땅을 뺏어가. 그게 아니고 이거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그 공세 많이 들여 도와줄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이제 허용 용적률이 있죠. 시행령에 일반 주거 3종이 최대 300%야. 300%인데 시장의 권리로 해서 50%를 깎아놨어. 왜? 쾌적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쳐놓은 거야. 이거를 다시 회복하고 여기에 1.2배를 해주니까 360%.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니까 딱
하시는데 정비창 구역이죠. 정비창 구역에 이 동네 원효로 용문동 일대가 특혜 지역인 거죠. 특별한 설계 구역에 그 디자인을 강화시키면 그래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원효로 4가가 있어. 모아타운을 하죠. 용적률이 250%야. 아, 사업성이. 근데 같이 비즈니스가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뭔가 고급 주택 단지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용적률 상향이 되면 사업성이 좋잖아. 공사비가 아니 용적률을 상향 안 해줘도 할 판이야. 할 판이야. 근데 해줄게. 그러면 360%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용적률이 그러면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500%다. 1.2배니까 600%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야 5대5 개념이 아닌 거야. 이해하세요? 특별계획구역은 5대5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설계를 해. 아 공사비가 많이 들었네. 그러면 그게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전해 줄게. 용적률로. 안 뺏을게. 아 임대아파트 안 했대. 그래서 희소시인 거죠. 용산의 희소시다. 디자인 자유구역이 뭐냐? 이게 이런 디자인 자유구역을 묶어서 비욘드 존을 만드는 그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특화 디자인 재건축을 하는 경우, 재개발을 하는 경우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녹지 공간, 이게 공유 공간, 1층에 뭔가 공원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기업, 그래서 뭐 축, 뭐 그러니까 이거 통합 축이라는 게 있어요. 축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인데 한강을 다 막고 있어 아파트가. 근데 이 한강으로 가는 길을 열어줘. 이걸 이제 녹지축이라고 합니다. 녹지축을 이만큼 줬어. 그래서 공원이 됐어. 그러면 이만큼 그것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공기업으로 봐줄게. 디자인 했잖아. 알았어. 용적률 200% 줬으니까 100%를 뭐 임대아파트 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를 열심히 해라. 설계를 열심히 해서 부동산 읽어주는 건축가. 네, 설계를 열심히 해서 그 디자인이 훌륭하다. 그 디자인에 역시 훌륭한 디자인인데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평당 공사비가 700만 원인데 디자인을 너무 근데 그 먹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먹히는 동네에 뭐 900이다. 평당 200이 들었어. 그럼 수지가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주면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비싸도 짓고 이 자체가 시너지가 있어서 서울을 용산을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성냥갑 아파트 질래. 그래서 뭐 싸게 사서 싸게 지어서 싸게 파는 개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시장이 있는 거예요. 공공도시 주택 복합 사업 공공성이냐. 공공성은 아무래도 뭐 디자인하고 이런 공사비에 이제 민감하죠. 공사비가 높으면 이제 공공성이 결여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영역, 공공개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할 거냐, 아니면 럭셔리, 고급 단지로 승부를 할 거냐, 디자인을 승부해서 외국인도 인정하는 서울에 우리도 이런 거 있어. 이거 이 사진 있잖아. 우리도 이런 거 있어. 이거 외국에 되게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유명한 사례죠. 이 마켓홀 유명하죠. 시장 재개발 영문시장의 마켓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빅 설계사무소 이 부둣가 있어요. 이 집입니다. 이게 바닷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배가 들어가 요트 들어가 막 빅이라는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BI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특별한 설계를 해라. 도와줄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 디자인 자유구역 도입 비욘드 존
용산에 대박났네. 용산에 대박나. 이 사진이 잘못됐네. 용산에 대박났네. 용산에 대박났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책에 대한 자 평점을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는 내 마음대로 이거 아유 끝에 가서 좀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부분을 만든 거죠. 디자인, 실효성, 공감성, 효율성, 사업성인 거죠. 당연히 사업성이 있어야 되냐. 그리고 그게 이 사업이 효율적이냐. 그 다음에 어쩌면 이게 가성비랑 맞을 것 같아요. 공감성은 이게 이제 지자체 장의 혼자 생각이냐. 이게 과연 공감할 수 있냐 우리가. 그래서 이게 왜 공감성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냐도 있잖아요. 아 좋아. 공감은 하는데 현실은 좀 어렵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5개로 2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이에요. 이게 10점, 아이고, 100점 만점에 7.9가 뭐야?가 아닙니다. 이거 7.9요? 적극 응원한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 반이죠. 그래서 디자인으로 용적률 줄게. 근데 임대 아파트를 지르는 게 아니야. 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 가치 비즈니스인데 비싼 아파트 저거 임대 아파트가 안 맞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1.8, 실효성은 1.5, 공감성은 1.5, 효율성은 1.5, 사업성 1.6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치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치 비즈니스를 하는 용산의 가치를 만드는 좋은 설계, 럭셔리, 그러니까 재미있는 설계를 했을 때 가치도 있어. 근데 심지어 용적률을 보너스로 줘. 브라보, 브라보. 그래서 용산 이 프로젝트 그래서 용산에 대박이 났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점은 7.9였습니다. 감사합니다.